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은 왜 고소를 좋아하나?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아주만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 좀 저를 고소를 해도 제가 자존심이 안 상할 사람이 고소를 해야지. 이 김삼석이 같은 자에게 윤미향이 남편에다가 정말 김삼석이를 기자라고 볼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수원 신문이라는 데가 무슨 누가 보면 이거 무슨 가족신문하고 똑같은 지네 딸 인터뷰 기사나 실어주고 이런 신문에 정말 고소를 하고 저한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뭐 오늘 이제 서울 그 무슨 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했다고 오늘도 또 이렇게 포털에 기사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다가 이 정식으로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정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을 이렇게 당하는 게 제가 너무 많이 당해봤거든요. 이 노무현 정권 때는 뭐 그 당시에 청와대 뭐 정동영이부터 김두관이부터 뭐 최재천이부터 해가지고 저를 고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소를 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찰서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남부지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갖고 남부지검에 이 식당 메뉴판까지 다 알고 남부지검에 아줌마가 저보면 왜 지난주에는 안 왔냐고 묻지를 않나. 이 정도였어요. 어디 아팠어요? 지난주 안 오셨게.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고소 고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를 끼고도 또 저를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아주 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민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문재인이도 민변 출신이고 강금실이도 민변 출신이고 뭐 다 노무현이도 민변 출신이고 또 현근택이도 이제 민변 출신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누구를 고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뭐 고발장이라든가 이런 거 뭐 고소문 이런 거 쓰는 거 이것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500원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1억의 손해배상을 했으면은 여기에 뭐 송달료 뭐 이것만 하더라도 뭐 저기 주소 찾아서 10번을 보내야 되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33군데를 했으니까 이것만 해서 330에서 350이 드는 거고 또 1억 정도면 이 인지대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돈 100만 원 이거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거는 윤미향이 통장에 3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훌친 돈 많다는 거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고소를 자주 할 수 있었을까? 이 배경에는 여러분 민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민변이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서는 비율이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이 민변은 정말 연좌제라든가 사회 불만 세력이라든가 운동권들이 똘똘 뭉쳐갖고 얘네들은요 굶어 죽어도 좋다 이래 가면서 진짜 돈 안 받고 변론해주고 고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노무현 정권 때 정부에서 하는 온갖 변호 이런 거 다 맡아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민단체를 지원하듯이 민변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서비스는 이런 좌파 단체에다가 허구한 날 이렇게 공짜 변론이라든가 공짜 고소 이런 거 다 해주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변이 그만큼 가동을 해준 거예요. 이 정교조 재판에도 민변이 싹 들어가죠. 민노총 재판에도 다 들어가죠. 그리고 민노총이나 정교조는 일단 회비, 뭐 노조 회원들, 뭐 이런 노조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돈을 그러니까 이 민변은요 오히려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찐 거예요. 민변 변호사들은 수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네의 먹이 사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좌파들이 고소를 이렇게 아주 부담 없이 하는 것은 민변의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할 때 또 이번에도 보면은 다 아마 민변 변호사가 뒤에 있는 거는 100%입니다. 100% 여러분. 네. 우리 줄리님께서 드림 등급 대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뜨거운 동지애로
이 멤버십 해주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친중적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모택동 어록을요, 홍위병처럼 잘잘잘잘 외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삼호의 정이 있고, 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리가 정말 근중을 해야 되고, 원미를 해야 된다. 미국을 멀리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사파들의 근본 원리였어요. 그리고 이 김일성 자체가 소련에 의해서 발탁을 됐지만, 김일성은 러시아 말을 잘 못했어요. 중국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정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어렵고 막 이럴 때 김일성이가 군대를 보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혈맹의 관계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저 김정은이가 사고치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편 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남의 자식도 아니고 정말 남의 식구고 이 먼데 있는 거고요. 중국에 있어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김일성의 손자고 우리 새끼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하고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거죠.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황제라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아주 뭐 개인 우상화도 이 슬슬 시작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모택동 체제에서 정말 우상화와 말하자면은 전체주의 정권으로 해서 중국이 너무나 피비린내가 진동했었죠. 즉 킬링필드였습니다. 중국도 대약진운동과 이 문화대혁명 때 4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인가 제가 그저께 TV에서 밤중에 킬링필드를 봤는데, 지금 킬링필드 하는 그 모양새가 완전히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느냐, 킬링필드에서요 프랑스 유학파였던 그 공산주의자 행삼림이라든가 폴포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법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판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법권을 장악을 해갖고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막 때려놓고 죽이고 그래 놓고는 재판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재판장이 그냥 500명이고 1000명이고 사형 이렇게 언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유재산을 다 뺏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 데서 모아놓고 당신들이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라. 그러면서 몇 명이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반성을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니까 그걸 진짜로 믿고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동안 제가 땅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다른 사람의 경작을 한 거를 통해 갖고 거기서 쌀도 받고 반성을 합니다. 막 벌벌 떨면서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돌로 던져가지고 강물로 쳐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절반을 죽여요. 절반이 뭡니까? 다 죽여요. 애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유재산을 뺏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유재산을 뺏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유재산을 뺏는 것과 똑같이 이 전체주의, 모택동이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시진핑이 한 게 뭡니까? 재판, 사법, 이 말하자면 즉 힘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말이 그렇지 법가라는 게 중국에서는 공포 정치를 했던 거죠. 상황이 줄 똑바로 서 그래서 시녀들이 줄을 똑바로 안 서니까 줄 똑바로 안 쓰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거야. 그러니까 시녀들이 아유 설마 그렇겠어 하고 했는데 너 나와 이러더니 그 자리에서 시녀를 목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일사불란하게 됐는데 이게 모 대통령의 정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의 정치인 겁니다. 쥐두새도 모르게 푸틴이 말하자면 정적한테 독약물 먹이고 그 다음에 장성택이를 김정은이가 그렇게 총살을 시키고 자기의 형제인 김정남이를 저렇게 죽이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수많은 좌파들이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 건 뭐냐? 일종의 거기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33개의 유튜브와 언론사, 뭐 연합뉴스, 일요신문, 시사저널, 뭐 뉴데일리 이런 데 다 고소를 했어요. 너희 조금만 잘못된 내 입맛에 안 맞지 않는 거면 다 고소를 해. 이거는 뭐냐? 결국은 즉 지금 중국의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법가 전체주의식으로 정말 말하자면 파시즘의 정치를 법을 통해서 민변을 주고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를 이제 다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나마 제일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11만 판철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그냥 딱 해가지고 본보기를 삼아서 1억 때리고 그 다음에 형사 고발도 한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이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노무현 정권처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권을 어떻게 잡은지 진짜 얼떨결에 잡았다고 보지만 문재인 정권은 와신 상담을 했고 패족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정권을 잡히지 않았을 때 자기들이 곧바로 죽음이었던 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겁니다. 자, 이 좌파들이 고소를 남발해갖고 지금 예를 들면은 유튜버들 가운데서 여러분 부동산 스타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방송을 했던 유튜버들을 다 고소를 해가지고요. 지금 그런 방송을 했던 유튜버들이 이제 방송을 그만합니다. 작별합니다. 이러면서 방송에 막을 내리는 이런 게 어제 오늘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사 보면 아실 거예요. 유튜버들이 집값 오른다고 아파트값 오른다고 했던 유튜버들이 다 고소 고발하고 정부에서 다 멱살을 잡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 방송 이 작별을 구합니다.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욕 TV도 어느 날 정말 여러분 이제까지 감사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 이게 아마 쟤네들의 목적일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조갑제 TV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들에 대해서도요. 정말 무섭고 무시무시한 정권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시진핑 체제, 모택동 체제, 즉 킬링필드의 폴포트 정권 체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인 즉 공포 정치, 법가의 정신을 꽈배기를 틀어가지고 왜곡시킨 그 본질을 왜곡시킨 짝퉁 법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진핑이고 또 이 공포 정치라는 거를 적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공포 정치에 대해서 허구한 날 고소를 남발하면서 그 손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민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먹이 사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민변 출신들에게 다 사건 몰아주고 정교조 민노총 엄청난 거죠. 이 정교조의 명단을 밝혔다고 해가지고 이 차명진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의 그 조전혁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이제 중심이 됐던 조전혁 의원 집 아파트 8억짜리 그거 날려버렸어요. 정교조에서 그 다 소송을 해서 개인 몇백만 원씩 물어줘야 돼서 이 소송을 전담했던 것도 역시 민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공포 정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다 고소하고 조국도 맨날 뭐 3억 원 때리고 누구도 고소하고 정경심이도 고소하고 윤미향인 남편 김삼석이까지도 고소를 하는 시대. 거기다가 추미애의 아들 서병사라는 애가 이 자기의 입장을 밝힌 카투사의 지원단장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시대.
아파트값 오른다고 했던 유튜브까지도 고소를 하는 시대.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적폐청산, 문재인의 파시즘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아마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권 교체가 진짜 중요하다. 최미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는 웬만하면은 이 좌파들 편에 서가지고 판사들도 무조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웬만하면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도 장악됐잖아요. 이거 법이고 뭐고 없어요. 꼴배기 싫으내면은 그냥 이거 무조건 기소해버리고 기소의견 붙여가지고 경찰에서 쫙 보낼 수 있는 거죠. 제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분, 제가 끝까지 힘을 내겠습니다. 이 미사님 김삼석은 정말 히트가 아니라, 김삼석이 제가 보기에는 본인 의지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김삼석이를 아마 긁었겠죠. 야야야, 지금 이렇게 33개 다 해갖고 고발해. 응? 그래갖고 쟤네들 입에 체크 채워. 이렇게 다 모처에서 얘기가 와갖고 김삼석이는 그거를 딜리버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자기도 내가 기자인데 나를 구악 기자라고 명예훼손을 했어. 이런 걸 가지고 김삼석이하고 이렇게 딱 아귀가 맞은 거죠.